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저희가 미국 시장이 휴장이었기 때문에 미국 시황을 보는 것보다는 요즘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 겁니다. 간략하게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자면 모건 스탠리에서 얼마 전에 디램 시장이 피크를 쳤다라고 하면서 국내 시장을 비롯한 디램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내려앉기도 했었죠. 그런데 또 반대로 지난 7월 미국 반도체 산업협회에 따르면 매출이 29%가량 좋아졌대요. 전체적으로는 좋아지는데 디램은 안 좋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는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될지 저희가 그 관련 섹터들을 좀 낱낱이 나눠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팀 안석훈 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현재 반도체 업황이 어떤 상태인지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네. 물론 자세하게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디램은 안 좋다 하는데 반도체 전체 매출은 30%다 늘어났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문제 발단은 지난 8월 11일인데 네. 모건 스탠리가 이제 반도체 디램 공급 과잉에 따라서 업황을 부정적으로 전망하면서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주가가 한 10% 정도 그러니까요. 빠졌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한 7% 가까이 빠졌습니다. 이런 반도체 관련주 낙폭을 키운 사례로 보면 되는데 네. 사실 그 이후에 나온 자료나 통계들을 보면 과연 그렇게 나쁘게 봐야 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네네. 또 요 사례를 좀 찾아보니까 지난 2018년 9월에도 네. 모건 스탠리하고 골드만삭스가 반도체 업황에 대한 이제 부정적인 보고서를 냈었어요. 정확히 3년 전이었네요. 네네. 2018년 9월이거든요. 네네. 그때 반도체 고점 논란이 나오면서 그때도 한번 급락장을 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어땠었어요? 2018년 그 이후로는 네. 사실 2019년 하반기부터 조금씩 이제 장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작년이 상당히 좋았죠. 네네. 계속 회복되면서 사실 작년도 코로나19 때문에 상반기에는 많이 다시 부침을 겪다가 네네. 하반기에 계속 좋아졌고 올해 상반기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럼 그 당시에는 이제 골드만삭스와 모건 스탠리가 맞췄던 거네요. 잘 맞췄던 거네요. 그때는 근데 먼저 사실 너무 빨리 이야기한 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급락세를 타고 그 이후에 좀 하락세를 겪는 그런 상황을 보였고 네. 이번에는 근데 좀 상황이 좀 다른 것으로 보여서 그 내용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세계 반도체 무역 통계기구에서 WSTS에서 이제 8월에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네. 2021년 글로벌 반도체 시장이 전년 대비 25.1% 증가한 5,509억 달러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이제 WSTS는 올해만 벌써 세 번째 보고서를 발행을 했는데 지난 3월 보고서에는 전년 대비 10.9% 증가한 4,883억 달러에 이를 거다. 네. 이렇게 얘기했고 또 6월 보고서에는 전년 대비 19.7% 증가한 5,273억 달러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었는데 네네. 오히려 8월 보고서에서는 오히려 그보다 더 상승한 성장한 걸로 이제 전망치를 내놓고 있어요. 네. 실제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 성장률을 한 37% 정도로 제시를 하면서 네. 과연 지금이 반도체 시장의 고점인가 이런 논란이 더 커지기도 했고요. 또 WSTS는 2022년 전망치 역시도 올해 대비 10% 증가한 6,065억 달러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높이고 있는 거네요. 시간이 네. 지나면 지날수록 반도체 더 팔릴 것 같아. 네. 한 두어 달 지나 보니까 아니야, 더 팔릴 것 같은데 네. 이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 반도체 시장은 계속 성장세에 있다고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럼 이번에 모건 스탠리에서 발행한 그 보고서에 따르면 PC 디램, 반도체 디램 공급 과잉을 이야기하고 있단 네네. 말이죠. 그럼 이제 반도체 특히 이제 디램에 대해서 사실 국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에 더 의존도가 너무 높으니까. 네, 국내 투자자분들이 관심이 또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또 외국인의 매도세도 나오면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가 급락세를 보였는데 실제로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키움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유학 연구위원이 네네. 반도체 관련된 그 보고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네네. 여기에 따르면 이제 PC 디램 시장은 전체 반도체 시장의 13% 정도에 불과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장은 이제 서버하고 네. 모바일 시장인데 이게 전체 한 71%를 차지하고 있고 이들 시장은 여전히 성장세 또 수요가 회복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현재 저가 매수 시기로 보고 이런
어떤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네네. 지금 용기를 내야 할 시기라는 표현을 써서 현재 주가 급락은 매수세로 활용해야 하지 않냐 이런 보고서를 내기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시장 가운데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비중이 굉장히 적은데 네. 그 모건 스탠리는 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피크인 것 같다라는 그 전망을 내놓은 거고, 그렇죠. 다만 전체적인 그 나머지 그 시스템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비메모리 시장은 굉장히 빠르게 또 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반도체 기업들을 저희가 좀 워낙 다양한 그 반도체들을 각각의 업체들이 다루고 있다 보니까 네. 기업별로 좀 분리를 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걸 뭐 쉽게 이해하시기 위해서 반도체 제조 과정을 중심으로 아니면 네네.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 네. 반도체를 이제 설계 단계를 먼저 볼 수가 있을 건데요. 네. 반도체 설계 전문 전체 어떻게 회사로는 나누실 거죠? 설계, 그러니까 개발 안에 이제 설계가 가장 앞단에 네, 있고 설계. 그다음에 생산. 생산. 근데 생산을 위해서는 장비가 필요하고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에서도 파운드리가 있고 또 네. 일반 생산이 그렇죠. 있고 또 종합 반도체 네. 뭐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볼 수가 있는데 네. 먼저 이제 설계부터. 설계를 보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슈화되고 있는 종목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반도체 설계 전문으로는 영국의 ARM 홀딩스라는 네.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기존에 어디죠? 소프트뱅크죠? 일본 소프트뱅크가 네, 이제 소프트뱅크. 지분을 보유하고 네네.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작년 9월에 인수를 발표하면서 상당히 시장에서는 많은 이슈를 또 그랬죠. 가지고 나왔죠. 네. EU와 영국이 최근에 반독점 조사를 공식적으로 진행하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또 처음에 엔비디아가 ARM 홀딩스를 인수한다고 밝혔을 때 퀄컴하고 구글이 이에 네. 반대한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혔고 네. 또 최근에는 아마존하고 테슬라도 그러니까요. 반대를 하고 나섰습니다. 네. 왜냐하면 반도체에 대한 어떤 독점이 향후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지만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어서 반도체 개발 부분은 흔히 우리가 이제 팹리스라고 하는데 그 실제로 생산을 하지 않고 네, 그렇죠. 개발만 하는 네네.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가장 핫한 그 반도체 기업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브로드컴 그리고 엔비디아, 퀄컴, AMD 등이 이 반도체 개발, 팹리스에 네네.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어서 반도체를 만들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장비를 만드는 회사일 그렇죠. 텐데요. 네. 반도체 장비 회사로 이제 최근에 아마 이제 익숙하실 건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 리서치, 그리고 네덜란드 ASML, 그리고 도쿄 일렉트론, 그리고 KLA 이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기업들은 현재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사실 전 세계 반도체 장비 시장에 가장 앞선 회사라고 네. 보시면 되고요. 넘버원이고 지금 네. 세계 시장 점유율 1위고 2위가 그리고 램 리서치 그리고 3위가 ASML 정도 되는데 ASML은 최근에 최신 반도체 장비 쪽으로 많이 특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네. 많은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여기 덧붙여서 반도체 위탁 생산으로 넘어가면 네. 이제 파운드리라고 하는데 네. 대만의 TSMC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삼성전자가 TSMC를 넘어서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TSMC와 삼성전자 그리고 대만의 UMC라고 유나이티드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라는 네네. 업체가 있고 또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TSMC 같은 경우는 전체 시장의 54%를 차지하고 있어서 거의 과점 형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삼성전자가 한 17%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오늘 2030년까지 세계 1위를 목표로 준비하겠다 이렇게 네네. 밝히기도 했고 어저께 좀 기사화가 됐었는데 신규 공장 부지 루머가 또 나왔잖아요. 네네. 미국에서 텍사스 네. 지역 근처에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라고 하지만 아마 조만간 발표되지 않을까 싶고요. 아하. 그리고 또 특이할 만한 점은 그 3위와 4위 업체는 시장 점유율이 한 7% 정도 되는데 네. 인텔이 이 4위 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스를 인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기도 나왔었죠? 했습니다. 네. 보도가 돼서 서로 아니다, 네. 아니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글로벌 파운드리스는 오히려 미국 그 증권거래위원회에 IPO를 신청을 했어요. 오히려 바로 그래요? 상장을 하겠다. 그럼 인수 안 된다는 얘기죠? 네, 인텔에서는 그렇다면 이제 인수를 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는데 인텔 입장에서는 사실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네. 인텔이 이제 종합 반도체 업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거의 반도체에 대해서 모든 그 종류라고 할까요? 그 여러 가지 반도체들을 네네. 다 섭렵하고 있는데 현재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열의에 있다 보니까 기술력을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또 앞서가기 위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인수합병을 계속 네. 논의 중입니다. 지금 물밑에서 많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반응들은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 저희는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하는지에 대한 큰 관심은 뭐 있으신 분도 있겠지만 네. 시장에서 보면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대신 네. 더 많은 관심은 진짜 엔비디아가 ARM 가져갈 거냐 말 거냐인데 그렇죠. 그것과 관련된 최근에 어떤 뉴스들이 있을까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ARM홀딩스 인수권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사실 내년 3월 정도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노력 중인데 네. 영국하고 EU에서는 일단 약간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독점 이슈에 대해서 특히나 이제 반도체 패권 아니면 반도체에 대한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각국의 어떤 노력이 계속 이어질 걸로 보여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영국 입장에서 또 유럽 입장에서는 이 반도체 설계 회사를 만약에 그들 입장에서는 뺏기는 것으로 볼 수 있잖아요. 이거 뺏긴다는 것 자체가 기술에 대한 열의로 그 어떤 컨디션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반도체를 그 반도체의 어떤 성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분류를 해보면 어떨까요? 네, 반도체는 크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하고 비메모리 반도체. 그래서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네네. 하는데 전체 시장을 보면 메모리 반도체가 한 27%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가 한 73% 정도 됩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전체 3분의 1이 안 되고 그 중에서 또 PC D램 시장은 한 13% 정도로 그 아주 10% 이상 되지만 그래도 네네. 상대적으로는 적은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그 성장세가 꺾였다고 말하기는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네네.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이 반도체를 먼저 메모리 반도체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더 두말할 필요 없이 삼성전자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그렇죠. 있고 네. SK 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3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데 미국 반도체 자존심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는 유일한 네. 지금 미국 회사이기 때문에 상당히 미국 입장에서는 되게 자부심을 갖고 있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빠지면 상당히 좀 그렇게 자신감에 반응을 하는 승진기가 것도 나는, 있고요. 네. 상대적으로 또 시장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네네.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메모리 반도체 외에는 시스템 반도체는 이게 여러 가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아날로그 반도체, 또 차량용 반도체, 통신용 반도체, 그리고 그래픽, 또 프로그래머블 반도체 이렇게 좀 나눠서 볼 수가 있고요. 네네. 메모리 반도체하고 이제 시스템 반도체 외에 메모리 반도체와 이 낸드 플래시를 이용한 스토리지, 또 하드 디스크, 네네. SSD 시장이 또 따로 있어요. 네네. 여기에는 이제 웨스턴 디지털이라는 업체하고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대표적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반도체 얘기할 때 보면 웨스턴 디지털이 언급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는데 네. 보통 스토리지랑 이제 하드 디스크 네. 이야기할 때는 최근에는 하드 디스크 잘 안 쓰니까 안 쓰죠. 네. SSD를 많이 네네. 쓰시고 해서 많이 언급이 안 되는데 낸드 플래시 쪽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최근에 그 세계 3위 업체라고 하는데 일본의 키옥시아를 인수한다고 발표해서 네네. 삼성전자에 이어서 낸드 플래시 세계 2위까지 이제 올라설 것으로 예상이 네. 되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시스템으로 네. 넘어가서 아날로그 차량용 통신 그리고 프로그래머블 네.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네, 먼저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는 사실 아날로그 반도체라고 하니까 이름이 아날로그죠. 좀 아날로그스러워서 이게 디지털이 과연 아니고. 무슨 반도체인가? 네. 그냥 아주 단순한 반도체인가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그렇다기보다는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네네.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디지털이면 0하고 1 숫자로 이루어졌다는 건 이제 그렇죠. 많이 네. 네. 알고 계신데 아날로그는 쉽게 말씀드리면 빛이나 소리 또 차량이 운행할 때 요즘에 이제 5G하고 자율주행 차량 네네. 이야기가 많이 되는데 차량에 운행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물리적인 그 움직임이 있잖아요. 신호들. 네. 이런 것들을 전기 신호, 디지털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제 아날로그 반도체 역할이 될 텐데 네. 아날로그 반도체 업체로는 이제 대표적으로 텍사스 인스트루먼츠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날로그 디바이시스라는 업체가 있고요. 마이크로칩 테크놀로지 이렇게 세 개 업체가 대표적인 업체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이제 가장 요즘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네. 차량용 네. 반도체는 가장 세계 1위 업체는 NXP,
그 반도체라고 해서 한 3년 전에 퀄컴이 인수하려고 하다가 네네. 그 중국에서도 거부하고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절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해서 인수가 그 이루어지지 못한 네네. 결연된 상황이 그래서 그 이슈가 있었는데요. 세계 반도체 특히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NXP 반도체가 선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어서 이제 인피니언, 르네사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그리고 ST 마이크로 등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이야기가 네네. 되고 있는데 차량용 반도체가 그렇게 만들기가 어렵냐? 네. 아닙니다. 차량용 반도체가 되게 단순해서 네네. 그때 저희가 월가워즈 시간에도 말씀을 그렇죠. 나눴는데 네. 차량용 반도체는 많이 만들어서 저렴한 가격에 많이 팔아야 되는 상황이라 설비 투자를 다시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수율이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렇죠. 수율도 낮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시설 가지고 최대한 수율을 높이는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이 상황에서 숫자가 지금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서 이제 수급이 안 좋은 이유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네네. 차량 판매가 급격도로 감소하는 상황에 네네. 그 수요가 줄어드니까 반도체 생산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지금 밀려서 그렇게 됐으니까. 차량용 반도체는 딱 이거네요. 그러니까 차량용 반도체를 만들기 어려워서 못 만들어서 숫자가 없는 게 네. 아니라 차량용 반도체 그럼 많이 만들자니 지금 장비 투자해야 되는데 장비 투자해서 돈 얼마나 벌 수 있어? 돈은 많이 못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못 만들고 있어서 그렇죠. 수급이 안 맞습니다. 된다라는 거고요.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통신용 네. 반도체인데요. 통신용 반도체는 현재는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핸드폰, 스마트폰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네네. 하는 반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퀄컴이 있고 브로드컴 그리고 스카이웍스 솔루션즈와 쿼버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 스카이웍스 솔루션하고 쿼버는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많이 만들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움직이면 이 두 개 종목도 같이 움직인다는 점 좀 네.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 많이 회자되고 있는 종목은 마벨 테크놀로지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역시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 신호를 서로 교류할 수 있게 도와주는 주요 업체로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네. 프로그래머블. 그래픽 그리고 프로그래머 반도체 업체로는 가장 요즘에 핫한 엔비디아 그리고 AMD 그리고 자이링스 AMD가 인수를 지금 추진 중인 자이링스 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이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용기를 내고 투자를 해도 돼야 될 시점이냐? 관련된 ETF를 좀 소개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사실 이 반도체 시장에 대한 대응은 이제 10월 중순이면 3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되는데 네네. 어닝 시즌에서 나오는 기업들의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가이던스를 좀 확인을 하고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주 전만 해도 네네. 지금 충분히 들어가시면 저가 매수하실 수 있다 하였는데 그 사이에 또 주가가 많이 올라오는 그랬죠. 상황이라 네. 대신에 세계 주요 반도체 업종에 두루 투자할 수 있는 ETF 한 종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티커가 알파벳 세 글자 SMH고요. 베네크 세미컨덕터 ETF입니다. 이거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25개의 글로벌 반도체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이고요. 네. 반도체 장비뿐만이 아니라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핵심 기업에 투자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운용자산 규모가 61억 달러 수준이고 수수료는 연간 0.35% 정도 되는데 현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은 TSMC로 한 1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11%, ASML이 7%, 그리고 AMD가 한 6%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는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좀 낱낱하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팀 안석훈 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